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하입니다. 우선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후. 저는 방금 이제 친구 생일이 12월 25일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황가장 에러가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친구인데 그 친구 생일이 25일이라고 같이 이제 진짜 맛있는 이제 마구로 참치 먹고 이제 축하 으아 해주고 이제 방금 들어봤는데 이게 자려고 하니까 잠이 조금 안 오더라고요. 잠이 조금 안 와가지고 그래 이참에 동영상이나 하나 더 찍어서 올리자 해서 이렇게 북한 여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빠빠빠빠. 힘들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은 살아서 한 번도 북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 북한 여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악수도 해봤고 뽀뽀도 해봤습니다. 물론 뽀뽀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뽀뽀하면 안 돼. 뽀뽀하면 큰일 나요. 북한 여자랑 외국 여자 뽀뽀하면 독침 맞아. 이렇게 독침 맞아갖고 뒤지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디서 만났냐면,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여러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북한 식당이 왜 있냐면, 전 맨 처음에 몰랐는데, 저는 베트남에서 넘어갔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호치민에서 캄보디아에 가면 크게 이게 갈 만한 곳이 캄보디아에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안누크빌이라고 해갖고 약간 바닷가 같은 곳이고 마지막은 시엠립 바로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죠. 저는 이제 프놈펜이랑 시엠립에 한 달씩 살았는데 시안누크빌은 안 가봤어요. 일부러 남겨뒀던 거죠. 근데 여기 프놈펜이랑 호치민이 이게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게 넘어갔는데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구글로 이제 맵을 보면 호치민에서 푸놈펜까지가 200km밖에 안 돼요. 근데 버스 타면 5시간이 걸려. 왜 5시간이 걸리지? 200km 5시간 상당히.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이고 직장은 부산인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 타도 5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버스를 타도 5시간이 안 걸리는데 야 어떻게 호치민에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4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200km인데 5시간이 걸려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게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길이 전부 다 1차선 도로예요.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shut the fuck이라 가지고 그냥 도로 하나에 그게 끝이거든요. 뭐 나름 뭐 재밌게 구경해서 도로 위에 구경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진입하니까 캄보디아 소나 흰색 소가 좀 많더라고. 흰색 소들이 이게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소들도 좀 뭔가 좀 많이 말라서 굉장히 스키니해요 소들이. 그래서 그런가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소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가 좀 약간 질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그렇게 캄보디아 수도에서 저는 리버사이드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리버사이드가 어디냐면 이제 푸놈펜에서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여튼 약간 유흥 쪽이에요. 유흥 쪽. 그리고 저는 뭐 늘상 말한 것처럼 이제 양주 먹고 폼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맨날 양주 처먹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사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곳 들리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북한 여자를 만났던 거거든요. 캄보디아에 딱 가면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자국 통화가 리엘이라는 통화가 있습니다. 리엘이라는 통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통화에 대한 그런 낮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된 것,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겠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제부턴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원화라는 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용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원화라는 거는 종이 쪼가리거든요. 뭐 요 화폐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뭐 근본적부터 엄청 말하기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나라가 개판이 되잖아요. 개판이 되면 이 화폐랑 결국엔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딱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이유로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국 통화 리엘이라는 것들은 거스름돈을 약간 거슬러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뭐 이게 맛있는 거 먹어도 이제 3달러 이렇게 이게 뭐 3달러 2센트 이렇게 나와서 4달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80센트를 이제 리엘로 거슬러 주는 약간 이런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를 왜 했냐면 캄보디아에 왜 북한 식당이 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캄보디아는 거의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식당이 있는 거죠. 왜?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 외화 앵벌의 용도를 위해 가지고 북한 식당이 있는데 크게 있었던 게 평양냉면관이라고 있거든요. 평양냉면관. 잠깐만요. 예. 술을 많이 마셨더니 내 몸이 물을 찾아. 다시 한번 평양냉면관에 얘기를 하자면
그 보통 캄보디아나 이게 동남아시아 쪽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 북한의 외화 조달을 위한 앵벌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거진 이름이 평양냉면가 혹은 뭐 아리랑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캄보디아 이제 푸놈펜에 있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양냉면관이라고 있죠. 거기에 가면 당연히 무엇을 팔겠냐? 당연히 평양냉면을 팔게 되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잠깐만 마지막 베트남 가기 전이었으니까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제가 여행을 왜 가야겠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1년 1년 살아도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많은데 지금 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요. 내가 언제 평양냉면을 먹었는지 그 달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내가 귀국하기 전 그 호치민에서 다시 2달 살기 전에 갔으니까 내 8월달에 귀국을 했으니까 7월, 6월, 5월달일 거예요. 5월달 정확히 5월달 그때 한참 뭐가 이슈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평양에 방문해 평양냉면을 먹어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호기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갖고 아 그래 평양냉면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평양냉면을 갔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평양냉면관 북한 식당에서 파는 그 평양냉면 진짜 존나 맛이 없어요. 더럽게 맛이 없어. 그냥 쉐시야. 그래갖고 어떤 맛이냐면 육수에 사실 다시다라도 좀 많이 보면 맛있는데 이 다시다 맛도 이게 굉장히 미약해요. 굉장히 미약하고 뭐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것도 몇 점 떨어주는데 수육 같은 거 떨어주는데 수육도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어. 근데 내가 이 평양냉면관을 왜 그렇게 자주 갔냐면 자주까지 한 4-5번 갔거든요. 거기 일하는 그냥 북한 여자들이랑 한번 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기 얘기하면 이게 내가 술 먹어서 약간 좀 길게 얘기할게. 술 먹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통일에 대한 저희 생각은 뭐 일반적인 사람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많은 뭐 인문학자라던가 사회 지식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 갖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뭐 이제 분단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통일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자. 야 분단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분단의 비용이 안 드냐. 우리가 통일하면 뭐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나 이게 반박을 하자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생각일 거예요. 통일에 대해 갖고 통일은 서로를 위해서 안 되는 게 좋다. 물론 한 민족이니까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 그러니까 옛날 동족의 서독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게 지원을 해줘갖고 이 나라를 일단 북한이랑 우리 갭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 사람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은 건데 지금 그게 힘들 거란 게 왜냐면 제가 늘상 말하냐 대한민국 이제부터 좆될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좆될 거란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돼갖고 통일이라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 나는 이게 이상론자들이 말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생각이 잠깐 변했었어. 이 평양냉면관을 가고 이게 평양냉면관에 가면 저녁 7시 반쯤에 되면 뭐 약간 쇼 같은 걸 시작합니다. 쇼라고 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맨 처음 노래가 그 노래로 시작을 해요. 뭐 동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꽃봉오리 옛날에는 그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뭐 꽃봉오리 예술단처럼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꽃봉오리 예술단 되게 어린애들이 하잖아요. 평양냉면관에 가면 그 반갑습니다를 그 거의 20살 넘은 성인들 여성들 북한 여성들이 하는데 이뻐. 진짜 이뻐.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진짜 이쁜 여자 보고 싶잖아요. 어디로 가면 그냥 평양냉면관 가면 돼요. 거기 애들이 제일 이뻐. 내가 리버사이드 있으면서 리버사이드에 진짜 괜찮은 바 다 가봤는데 안 돼. 평양냉면이 훨씬 이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애들이랑 이제 한 번씩 괜히 그냥 군대 들어가면 뭔가 좀 말 걸기가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에요.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면 이게 제가 개드립 같은 거 되게 잘 치거든요. 쓸데없이 이게 뭐 개드립 같은 거 잘 치는데 거기 약간 걸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평양냉면가는. 제가 나중에 알긴 건데 한 3번, 4번쯤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신문 이게 보는 척하면 날 계속 보고 있더라고. 내가 점심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7시 반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물론 그 쇼라는 게 별로 재밌진 않아 사실. 반갑습니다 부르고 뭐 립싱크 같은 거 쭈루룩쭈룩 하는 노래 몇 개 부르고 어떤 사람 머리에 항아리 쥐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드럼 같은 거 치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게 레퍼토리가 조금 변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한 번은 그런 거라더라고. 뭐 걸그룹 컨셉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진짜 하이힐 신고 나와가지고 이게 정복에 딱 이쁘게 입고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쇼를 이제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것도 많거든요. 반복되는 구다리가 좀 많아. 그 이게 보면서도 그냥 뭐 저녁에 한 번씩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와서 그냥 얘네들 뭐 하나 하고 먹고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봤단 말이에요. 거기 직원들이 뭐 추천하는 메뉴들은 그 북한산 뭐 소고기랑 뭐 북한에서 온 뭐 어떤 버섯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먹으면서 나 그냥 북한에서 온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먹을 때는 소고기가 좀 질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소가 질긴 걸로 봤으니까 캄보디아 소 같은데 캄보디아 소가 좀 질기거든요. 이게 구라친 거 아닌가? 약간 근데 뭐 일단 진실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 자체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맛있지도 사실 음식 자체가 맛있지고 맛없고가 아니라 제가 진짜 자주 갔던 한식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평양냉면관 근처에 보면 식재기라는 한식집이 있거든요. 고기가 진짜 존나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평양냉면 가서 그냥 걔네들 그냥 구경하는 재미로 갔어. 그냥 같이 구경하고 이제 봤는데 옛날에는 처음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이게 뭐가 이게 사진 같은 거 원래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금지가 돼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공연 같은 거 마치고 나면 애들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차크차크 찍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와이파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같은 거 이게 살려면 그때 돈이 많이 드니까 한 적도 없어갖고 거기인 직원한테 여기 와이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바로. 그래 안 되는구나. 와이파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관심을 했는데 뭐 음식 자체는 이게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가격은 좀 센 편이에요. 캄보디아 물가에 비해서는. 그리고 뭐 대동강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캄보디아 맥주도 팔고 뭐 이것저것 먹는데 대동강 맥주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사실. 여튼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 이제 이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했거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애 내가 이름까지도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이름도 혹시라도 이게 사진도 같이 찍었던 애인데 얘가 드럼 치는 애였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내 사진에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북한 애들이 누가 보면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그걸 올리지도 못하겠어. 내가 걔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딱 20살 된 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평양냉면 가면 애들이 쇼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MR을 틀어놓고 하거든. 근데 드럼은 진짜 친단 말이야. 내가 이제 봤을 땐 저는 음악이 굉장히 조예가 깊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봤을 때 음악을 못하는 애도 있고 진짜 한 애들도 있어. 봤는데 연심은 원래 드럼을 치는 애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드럼을 그렇게 잘 치지는 않아. 잘 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실용음악과 학생들 보면 걔들 진짜 잘하거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야. 그냥 뭐 이제 대충 박자만 치고 16비트 되면 필인 한번 더 우르르르 돌려주고 딱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걔랑 이제 마지막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연심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사진도 이제 찍고 그랬는데 걔 말고도 이제 여러 사람 아니지 걔하고 몇 명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렇게 이쁜 애들이 이렇게 이쁘고 그런 애들이 진짜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못해도 진짜 어장관리 한 20명 30명씩 할 애들이야. 가면 진짜 이쁘단 말이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외화 앵벌로 소모가 되고 있고 특히나 그것보다 그 북한 이제 고위층 관료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봐도 고위층 관리인 것처럼 오더라고. 와서 이제 씨밭을 이갈 빠는데 와 그러니까 바로 있잖아. 거기 일하는 애들도 접대부처럼 바로 빡 달라붙어갖고 완전 아리가또 딱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도 진짜 이 남자는 역시 권력인가 싶기도 하지만서도 애들 그냥 너무 딱하더라고 보니까. 뭐 여튼 그런 얘기가 들어갔고 맨 처음에 이제 나름 내 상상 속으로 이제 많은 나를 펼쳐 얘를 데리고 탈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미 탈출한 전력이 있더라고. 이미 캄보디아에서 탈출을 했어. 그 북한 식당 애랑 누가 그 관광 가이드가 맞아서 이미 한번 탈출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알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몇 번 오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 보면 항상 이게 신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신문 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 새끼가 날 맨날 째려보더라고.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저기 저런 거였구나. 얘들 감시받고 있구나. 애들 와이파이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뭐 못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되게 짠했는데 뭐 여튼간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요. 일단은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이 돼야 되니까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 북한으로 갑시다. 뭐야 이 씨발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제가 아무 말 나온 대로 이제 계속 필터 없이 말하는데 통일은 굉장히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진짜 몇십 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여튼간에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그 느낌이 얼마나 묘하다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외를 여러분들이 이제 1년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딱 변화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한국말을 하는 게 재밌어져요. 한 1년 정도 해외 하다 보면 한국말 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라는 데 와서 처음 본 북한 여자랑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통하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지,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데 계속 그냥 술 시켜 먹었어요. 일부러도 맥주도 여러 번 먹어도 되는 거를 그냥 한 번 시켜서 먹으면 되고 또 이제 한 병씩 계속 한 병 주세요, 한 병 주세요, 한 병 주세요. 음식도 이게 짜잘한 거 막 전 같은 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우리나라 돈으로. 캄보디아 물가에서 비싼 거지. 그래서 막 옥수수전도 먹어봤고 뭐 희한한 전 많이 먹어봤어. 그래서 이게 짤막짤막한 게 먹어봤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뭔가 좀 많이 짠하더라고. 그냥 느낌이 많이 짠하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북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만나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좀 뭔가 신기하면서 오묘하다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걸 타지에서 이제 외화 앵벌을 하고 있는 이런 북한 여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애들이 또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런 외화 앵벌에 특화된 애들을 이제 선별돼서 온 애들 때문에 전부 다 이쁘단 말이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가면 좀 짬이 없는 애들은 약간 색동저고리처럼 이런 걸 입어요. 색동저고리 같은 걸 입고 하이힐도 은색 하이힐을 신고 이제 서빙을 하는데 좀 짬이 차면 그 곤색에 빨간 명찰로 된 유니폼을 입고 이게 신발도 플랫슈즈 같은 거 신고 하더라고. 딱 봐도 이제 아, 저 사람 좀 짬이 찼구나 이게 바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도 뭐 이런저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느낌을 겪었거든요.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캄보디아 여행 가시게 되면 프놈펜 가시면 진짜 북한은 그 평양 냉면관이라 했거든요. 거기 가서 꼭 가세요. 꼭 가셔가지고 그 북한 여성들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내 말은 여기도 거기서 꼬셔서 탈출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탈출하면 나중에 가족들 뭐 아오지탕강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탈출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한번 가서 한번 얘기 나오고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험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